생활 성공도가 거의 독일하고 같은 급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항목 중에서 이 균형 개발, 우리가 특히 점수가 높은 분야가 두 군데입니다. 국제적 비교에서 균형 개발하고 인권 부분이에요. 인권하고 균형 개발 부분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도 프랑스보다도 앞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 좌파 정권 하에서 정부가 선전하고 MBC가 선전하고 한겨레 신문이 쓰는 그 기사만 읽어본 사람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고 가장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국제적 비교를 보면은 균형 개발 부분과 인권 부분에서는 유럽 국가보다도 가장 앞서 있다. 점수가 가장 앞서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을 가장 양극화가 많이 됐다라고 선전하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아닙니까? 양극화. 인권이 가장 많이 보장된 한국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수백 명이 근무하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람의 인권만 찾아다니면서 보장해 주라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기구가 하나 지금 존재합니다. 군대 안 가는 사람들, 양심적으로 군대를 안 간다는 사람, 또는 동성애 연애하는 사람, 경찰에 대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권만 챙기려는 조직입니다. 모르죠.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권 점수가 높은지도 또 모릅니다. 하여튼 양극화, 인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한테 침을 뱉어도 될 만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 이 부분에서 절대로 한국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인권 보장은 충분하고 균형 개발도 한국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 오바마가 요새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한국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케냐하고 한국이 옛날에는 똑같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성공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시카고에서 자랄 때 아마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한국 사람을 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실제 가까이서 보지 않았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 이렇게 다 합치면은 뭐냐? 한국이 세계의 모범 국가다. 세계의 모범생이다. 우등생. 한국이 세계의 모든 모범생입니다. 한국이라는 이 집단, 한국인이라는 이 집단이 세계의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우리는 오늘 또 여기서 답답하지만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한국은 이 세계의 우등생이고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이 잘 쓴 글을 보면은 계속 남한테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생각이 돼요. 이 글을 잘 쓴 글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잘 쓴 글은 발이 있어요. 발이 있어가지고 막 멀리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뭐 옛날부터 글을 잘 쓰는데 제목이 뭐냐? 큰애님의 신탁통치. 신탁통치. 신탁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탁통치 반대할 때 그 신탁 말고 하나님 신자 쓰는 거 있죠. 신탁통치. 신탁이라는 거 아시죠? 이 신이 그리스에서 신이 누가 제사장이나 누구를 통해서 이 국민들한테, 이 백성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대로 쫄쫄 따라하는 거죠. 신탁통치를 하죠. 신탁통치. 요지는 박근혜라는 분이 신탁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에 대해 말 한 번 삐끗했다고 공당 대변인의 목을 날려버린 그 열혈충정.
알라신에 불경하면 단칼에 베어버리는 종교적 근본주의가 떠오를 정도이다. 개파 수장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능가하는 반인반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 그런 경지다. 당연히 그는 말이 길지 않고 오금을 들려주지 않을 때가 많다. 척근이 대신 설명하거나 발언을 전하기 일수다. 해석이 잘못됐다면서 다른 척근이 나서기도 한다. 신이 특정인을 매개자로 해서 뜻을 펴는 신탁 통치가 이런 건가 싶다. 미니 홈피에 휴가 인사를 올린 근혜님은 지금 신전에서 행복한지 몰라도 우리는 안녕하지 못하다. 우리에게 몇 안 되는 정치적 자산이자 희망을 그가 만에 하나 이 정부가 망해야 차기 대권을 잡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국민과 역사에 죄지는 이름을 알아야 한다. 수구 좌파의 정권이 넘어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자신의 꿈을 이룰 기회도 사라질 수도 있다. 말 한마디에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독보적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이든 친박연대든 당대표를 맡아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지기 바란다. 평양을 찾아가 어머니를 죽게 한 김정일과도 악수했는데 나라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못할 게 뭐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어법 통과는 됐는데 그게 사실은 누더기가 되어버렸어요. 누더기가 됐습니다.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을 못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신문사는 나라를 망치는 방송을 원래 하기로 작심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MBC보다도 지금 삼성이나 조선일보가 MBC나 KBS보다도 방송을 더 못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어쩌면 청계천에 있는 양아치들을 모아가지고 MBC를 맡기라도 지금 MBC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왜 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에 참여하는 걸 이렇게 악을 써서 막으려고 합니까? 그거 막는데 박근혜 씨가 가담을 했어요. 더구나 박근혜 씨는 자기 이해 당사자 아닙니까? MBC 주식의 30%를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의 실질적인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나는 국회에 가긴 가겠는데 미디어법 반대표 찍기 위해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막판에 가서 해가지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정치를 정직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해가지고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대표를 맡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어떤 개인 이름을 따가지고 정당 만든 거 보셨습니까? 북한에서 김일성당이라고는 합니다. 조선노동당이라고 그러지 김일성당이라고는 안 해요. 김정일당이 있습니까? 어떻게 남한에 친박연대가 있습니까? 더구나 친박연대의 대표가 되어야 할 사람은 한나라당 안에 있고 그럼 친박연대 대표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썼더니 친박연대 사람들이 저보고 막말한다고 막 성명서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위해서 아니 친박연대 만들었으면 박근혜 씨를 대표로 모셔가라고 했더니 화를 내요.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씨는 양다리 걸쳐가지고 친박연대 그 다음에 한나라당 좌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모아가지고 다음 대통령 되라는 것인데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할 겁니다. 이 세상 한국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한국 대통령 다 목숨 걸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자리가 이 한국 대통령입니다.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은 안 되고 무슨 운명적인 게 있습니다. 운명적인 게. 그래서 이 사람 조금 오래 살다 보면 뭐 하나 맞는 말이 하나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이 지금 한국